아니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있잖아요. 조기 대권 도전 선언을 했습니다. 본인 나이가 1985년 3월 31일 생이라서 이제 뭐 다음 달만 지나게 되면 만 40세가 되고 내가 이제 충분히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선언이었는데 사실 언론지상에서는 많이 주목은 안 한 것 같습니다. 크게는. 네. 여기서는 왜 다루는 거예요? 다루고 싶어요 좀. 네. 사실 뭐 저는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떠오른 것 중에 지금의 커다란 혼란상 본인이 이제 조기 대선 얘기를 꺼냈으니까 조기 대선을 불러온 이 정치적 상황에 이준석 지금 의원은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본인도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지한 어떤 반성 같은 거는 한 적이 없었고 갑작스럽게 무슨 새로운 인물로 되는 것처럼 이준석 의원은 초선인데 초선인지 한 삼선인지 뭐 이렇게 삼선이 사선인지 모를 정도의 이미지잖아요. 네. 신사람도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 떠나서 개혁신당의 모습을 보면 최근에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사람을 달에 보낸 존 F 케네디 그렇죠. 43살 그렇죠. 그리고 흑인 최초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 46세 나도 40대다 이런 건데 현장에서 이정주 기자 봤다면서요. 네. 네, 어제 겁나 추웠잖아요. 네. 제가 홍대 앞에 갔습니다. 네, 갔는데 일단은 그 오렌지색. 네, 오렌지색인데 이게 좀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냐면 이 오렌지가 안철수 거거든요, 원래. 원래 오렌지색이 안철수입니까? 네, 헷갈렸는데. 안철수의 그 미래당 네. 합당전에 그리고 그 안철수하고 사실 이준석 의원이 앙수가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제3당 포지션이 똑같이 취한 거예요, 지금. 네, 단지 다른 점은 과거에 안철수는 당시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에서 떨어져 나왔고 지금은 여당, 보수당 계열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네, 요 포지션 차이는 있는데 어제 이제 그 가보니까 개혁신당의 정치 고관여층들은 다 모였더라고요. 아 그래요?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왔어요. 심지어 저도 알아보더라고요. 이정주 기자 이정주. 얼마나 이준석을 많이 출연시켰으면 그러니까 방송에서 아니 저희가 많이 다루긴 했죠. 많이 다루긴 했는데 이제 뭐 다루는 건 뭐 최상병이나 이런 맞아요. 이제 그 네. 다른 개별 이슈에서 많이 다루는데 그 이제 저는 일단 그 기자를 알아본다는 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엄청난 고관여층이란 얘기기도 그렇죠. 제가 뭐라고 사실은. 근데 거기서 이제 알아보고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조언 내지는 협박성 이걸 주는데 기사가 너무 양비론이더라. 아 진짜로 와서 하는 얘기가 사실 제가 윤석열 조지는 거에 비하면 거의 한 10%도 안 돼요. 최상병부터 시작해서 저는 계엄령 때 잡혀갈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저희 회사 제가 넘버원 아니고 한 세 번째 정도면 제가 비원벙커에 갔겠다. 라는 게 저희 회사의 중론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여러 다양한 이제 고관층이 있었고 이제 가장 사실은 그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질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단일화 할 거냐? 그러니까 대선 오면 혼자 완주할 거냐 아니면 누구랑 합칠 거냐? 네.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렇죠. 지금 이제 포석을 보면 저 끝단에는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어쨌든 기자회견에서 단일 없다. 난 끝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취재해본 결과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당 다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보면 윤석열과 안철수 막판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안철수의 양날의검 계륵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오면 도움이 되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윤석열 입장에서 안철수 오는 게 도움이 되냐?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보수 우파 쪽에서 손해 아니냐? 이 얘기가 있었고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이준석 의원입니다. 필요 없다. 안철수 필요 없다. 근데 우당탕탕 하다가 결국 합쳐졌고 0점 이제 뭐 74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이제 양쪽 취재를 해보니까 본인이 완주하겠다고 한 것과 별개로 제가 오늘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완주했으면 좋겠다. 왜? 그거는 민주당 표를 깬다. 인식틀이 아예 바뀌어버렸구나.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그 생각이 옳고 그름 떠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고.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 의원은 우리 편 어차피 우리 쪽 아니야. 우리 쪽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론자들, 극우 전환길 강사, 세이브 코리아 우리 쪽 아니야. 너는 저기서 파일을 깨먹으면 난 땡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 쪽도 묘해요. 물어보니까 민주당도 이준석 완주했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 쪽 아니니까. 서로 자기 편 아니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지금도 나오잖아요. 뭐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뭐 해서 갈라치기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여성표가 이준석 의원이 나오면 민주당 쪽으로 결집할 거다. 젊은 여성표가 이대남으로 네.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네. 이런 약간 양가적인데 결론은 똑같아요. 완주해라. 완전해라. 예. 그 얘기는- 묘하더라고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네. 누구도 중도 하차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 네. 우리 사실 영 변호사님도 기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정주 기자가 이제 지지자들로부터 양비론자로 이제 비난을 받았다는데 사실 양비론하기도 요즘 쉽지 않은데요, 사실은. 네. 양비론을 갖추기가 어렵죠. 그리고 네. 다른 것보다도 이제 양비론이 뭔가 어떤 정치적 쟁점이 있었을 때는 양비론이라는 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일들은 정치적 쟁점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양비론이라 비판을 받는 분들은 그러니까 진짜 어떤 의미에서 진짜 양비론도 아니고 정치적인 소재로 정쟁의 소재로 될 수 없는 것들 그냥 네. 계엄 내란을 가지고 내지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요. 두고 네. 이걸 가지고 얘기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거를 언론이 그리고 한편으로 또 기자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가 민망하긴 아니, 한데 괜찮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부정선거론자들을 비롯해서 계엄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뭐 입장을 완전히 바꿨어요. 한 2달 정도 지난 사이에. 네. 뭐 너무 정당했다는 식으로 오늘도 저 90도 갔다 와서도 그렇죠.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당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과거에 박근혜 때만 해도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고스란히 여과 없이 그냥 전하는 거. 물론 저도 뭐 전직 기자 출신이고 요즘에 이제 후배 기자님들의 언론 환경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참 안타깝게도 이 온라인으로 속보 경쟁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이게 정돈해서 쓸 여유가 없다는 거를 좀 그건 하나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놓치면 속보에서 놓치는 거니까 소비자한테 욕 먹으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언론 전체가 좀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네. 좋겠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그런 어떤 쓰레기 같은 망언들까지도 실시간으로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나와서다 보니까 그리고 일부는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니까 네. 양비란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놀란 게 이제 영상 같은 걸 제작을 하시니까 네. 준수톤 이어원이라고 네, 영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영화. 한다는데 이게 본인이 탈당할 때부터 국민의힘을 1년 동안 개혁신당을 만들고 당선되기까지 뭐 일대기 같은 것 같은데 네. 이 영화로서의 가치 어떻게 네. 좀 예상하십니까, 솔직히? 뭐 가치를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뭐 그 대선 출마 선언하는 그 패키징 상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공들여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만들 목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사실. 오. 영화 제작비 다른 영화 제작비와 비교해 봤을 때 네. 제작비 대비 수익이 또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 분자금을 모을 때도 굉장히 굉장히- 수단일 수도 있겠네, 지지자들한테는. 그렇죠. 네. 분자금 모으기에는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또 팬심으로 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또 예. 영원 보내기라 해서 못 보면 그 상영관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인터넷으로 예매만 하고 돈만 내고 안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야, 그 그러니까 정도로 열렬 합법적으로 지지자면, 네. 저기 후원금 외에 가외돈으로 돈을 음. 벌어들이기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입니다. 야, 그런 상황이고 음. 실제로 이제 강남에 사무실도 내고 사람들 만난다고 하는 건데 특보단도 꾸렸다고 하는데 이게 기자 입장에서 이제 그쪽 진영을 잘 알다 보니까 네. 특보단 몇 면이라든가 이런 노림수는 어떤 겁니까, 이준석 의원은?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준석 의원 예전에 대선 때 보면 음. 그 이준석 의원의 스타일이 특보단이 필요가 없어요. 네, 필요가 본인이 다 없어요. 그냥 예, 그 자영업자적 기질이 있어요. 예, 메시지도 내가 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소규모일 땐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예. 결국은 덩치가 커지면 우리 네. 경향 TV처럼 분업을 해야 됩니다. MC 장원에게도 주잖아요, 이렇게 발언권을. 네. 예. 그게 뭐 되게 이상한 상황이 얘기하신다. 저는 뭐 발언 좀 하면 안 되니까? 아니 조금 했을 때는 혼자 진행했거든요. 네, 네, 네. 예를 들면 이게 커지니까 네. 이게 덩치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가 생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당 대표 정도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도 정당이 되면 그 연설문을 써주는 연설비서관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 몇 명이 붙어요. 따로따로 예, 업무가 다 있는 거죠. 연설 비서관만 네. 네다섯이 붙습니다, 사실은. 네. 예,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일정 관리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또 패널 관리 따로 있고 하는데 이제 이준석 의원은 워낙 좋게 말하면 본인이 이제 낭중지추 네. 그 사람들이 특보단이 따라오지 못해 퀄리티가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다 결정하는 게 있고 네. 그게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독단적으로 이제 해석되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다 책임을 지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은 사실은 조직에서 할 말이 없죠. 음. 본인 어쨌든 정치인의 책임이거든요. 네. 예, 그런 영역에서 말하자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확장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내부에 딜레마가 있긴 해요. 아직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특보단에 들어간 사람들조차도 네. 소위 말해서 옆에서 관전할 때 그걸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뭐 중책을 맡길 거다 생각하진 않아요. 아. 일단은 체제를 갖추고 네. 나머지 이제 정말 물리적인 일들. 네. 아니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 지금 개혁신안 내용이 좀 심각하잖아요. 네. 허은하 대표는 본인이 대표에서 축출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고 법적으로 가처분까지 내놓은 상황이라서 만약에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다고 한다면은 또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법률적으로 그 대표의 자리를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거는 지금 허은하 의원은 방탄복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 뭐 형사처벌 여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실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석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뭔가 일을 벌여놓고 제대로 안 돼. 그럼 모르겠습니다. 이 기자님 뭐 책임을 진다라고 표현했지만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하다가 안 되면 버리고 딴 데 가고 하다가 안 되면 버리면 다른 데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몸이 가벼워 보일 텐데 가벼운 게 아니라요. 그냥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정치를 대선을 실제로 가벼운 것이다. 네, 그래요. 대선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정치는 얼마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냐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의 사람들의 뜻을 받드느냐인 거고 자기 혼자 잘났다가 밖에 나와서 떠들어서 일부 사람들이 그걸 박수 쳐주는 걸로 이루어지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최소한 그 어떤 커다란 뭐 어떻게 보면 뭐 이 전쟁에 비교한다면 부대를 이끌고 나중에 네. 함대를 끌어야 되는 거고 네. 이걸 붙여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커다란 어떤 전단을 만진 다음에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건데 혼자 막뭐 칼춤 추듯이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얼마만큼이나 그게 효력이 있겠어요. 그 잘하는 거 있죠. 아까 이제 뭐 40세 하면서 뭐 오바마도 끌어들이고 무슨 네. 케네디도 존 F 케네디도 끌어들이고 그런, 예. 그런 건 되게 잘해요. 근데 도대체 존 F 케네디하고 오바마하고 저 클린턴하고 공통점은 뭔지. 아, 세 사람 사이에? 나랑하고 예. 나랑도 공통점 나이 일찍 한 말고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대통령 된 것밖에. 일찍. 그런 것만 네.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밑에 특보단들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앞뒤 안 맞고 일관성도 없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잘해서 그런 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것조차도 약간 뭐라 이런 얘기를 오래 하고 오래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현타가 좀 오시는군요. 네. 말하다 보니까 현타가 와. 바로 다른 얘기로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뭔가 담금질 중인 것 같은데 얘기 들어봤더니 본인 참모들이 언더 73이라는 네. 그 유튜브를 기획을 했다고 하던데 저도 궁금해서 이제 그 시장 영상을 봤더니 생각보다 이제 전혀 체계적이지 않은 영상이더라고 이게 보니까 네. 현장 식당에서 이제 뭐 김상우 의원 그다음에 뭐 전 대변인 했던 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인데 그 언더 73, 73년생 이하 그것도 역시 한동훈의 생일을 기준으로 한 그렇죠. 네. 이준서가 비슷한 겁니다. 그런 그렇죠. 모습입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몸풀기 들어간 거죠. 몸풀기 들어간 거고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72년생입니다. 언더 7이로 하면 김건희가 들어와요. 네, 그 73에서 끊어줘야 돼. 네. 네, 일단 이게 포인트 같고 제가 보니까 한 살 차이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밑에서 이제 한 건데 예. 제가 이제 요 유튜브 만들고 참여한 사람들하고 취재를 좀 해봤어요. 뭐 네. 박한수 전 대변인이나 네, 뭐 이런 사람들. 사람들. 예. 네, 네. 사실 제가 그 단계 게시판 끝까지 팠기 때문에 네. 저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매우 싫어하잖아요. 네, 아직도 저를 고소를 안 했어요. 네. 네, 주준 의원님 뭐 하십니까? 빨리 고소해 주세요. 네, 단계 게시판 누가 썼는지 제가 밝혀드릴게요. 네, 아직도 저는 고소를 안 해. 네, 저는 고소 받고 싶은데 네. 바로 무고죄로 걸 거예요. 네, 근데 그 문제도 이제 다 넘어갔고 여기는 어떤 딜레마가 있냐 하면 말하면 지금 탄핵 심판이 파면 결정. 사실상 국민의힘 비롯해서 그쪽에 거의 취해본 모든 인사들이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쌍권총, 권영세, 그러니까, 권성동 네. 접견 갔죠. 네. 접견 가고 지금 이제 헌재 재판관 인신공격 들어가고 이게 다 파면을 전제하는 행동이에요. 파면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니 각하될 건데 뭐하러 합니까? 네. 다시 돌아올 건데 우리 대통령 돌아올 건데 뭐하러 헌재를 그래 들쑤셔요. 네. 그게 아니라 파면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네. 파면되면 먹튀 윤석열은 버려도 음. 그 잔당의 표는 갖고 가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할 말이 필요한 거군요. 네, 윤석열을 따르는 그 극우파 15%의 표가 필요한 거예요. 탄탄하게 가져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논리를 지금 쌓는 과정이고 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딜레마가 뭐냐. 이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파면 순간부터 60일입니다. 네. 네, 조기 대선 그날로부터 스타트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당내 경선 한 달 하고
보통 이제 대선 운동 기간이 한 3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첩포되잖아요. 어. 한 달도 없어요, 사실은. 없네. 남은 네. 기간이 없네. 토론은 오늘 파면하면 내일 바로 열어야 돼. 네. 야,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모습을 안 드러내면은 대선 후보로 나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언론에서 다뤄주질 않아요. 어. 왜냐면 세미파이널 한번 해야 되거든. 네. 기대하지 않는 이상에. 그러니까. 그럼 네. 경선을 4인 경선 바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네. 여조도 돌려야 되고. 그 최소한 물리적 기간 역산하면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종 경선이 4인이거든요. 네. 5대5. 당원호, 여론조사. 어떻게 어. 바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일정 최소한 잡아도 한 달이에요. 네. 예, 그러면 본 선거 기간 3주 빼고 한 달 빼잖아요. 1주 남아 1주. 그렇네. 그러네. 네. 사실상 그래서 몸은 지금 풀어야 되고 그러면 파면이 언제 될 거냐에 따라서 그 날짜를 역산해서 반템포 빠르게. 네. 그게 지금이다. 아. 네, 그래서 그 언더 73이 네. 지금 몸 푸는 단계에 발목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니 우리 양 변호사님은 언더 73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어허. 진이가 굉장히 무례하네. 아, 네, 5573이세요? 아까도 무슨 뭐 휴대전화를 언제 교체했네 이런 거 물어보고. 언더 83 아니세요? 아니,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아유.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하여튼 근데 진짜 저는 몸풀기라는 얘기가 기자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다만 되게 그거를 한동훈한테 갖다 대니까 되게 희한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으로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당대표로 그렇죠. 정치를 네. 시작을 했어요. 당대표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 계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치렀던 사람인데 그새 사람들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서 어떻게든 몸이라도 풀어야 되고 어떻게든 그렇죠. 플래카드라도 역사적이다. 하나 걸어야 되고 네. 무슨 원더 73이니 뭐니 유튜브 계정 만들었는데 기자분들 많이 가긴 갔나요 거기? 아니, 문제는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적더라고. 아니 아. 안 그러니까 이제 나와요. 뭐 10만회 이상도 아니고 한 2만 제가 봤을 때 2만회 좀 넘은 순간에 봤는데 네. 생각보다 주목도가 뭐 네. 지하철역 앞에 뭐 이런 플래카드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계엄 중단 1호던가 뭐 이런 식의 주장이 네. 있어요. 아, 요새 플래카드 많이 붙여요. 많이 달려 아, 있어요. 네. 네. 이제 밀어낼 수 있는 게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걸 가지고 차별을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그렇게 하려면 계엄 직후에 한동훈이 보였던 모습 4번인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보수도 진보도 다 버렸어요. 사실 네. 그렇잖아요. 그때 어찌 보면 한동훈이 잘했다면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도 굉장히 큰 소생의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엄 정국을 다 털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도 뭐 경찰 검찰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왜 저 사람은 하은지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 가장 큰 배경은 여전히 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집권 여당이고 윤석열이 앉았던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을 똑 떼내고 그 자리에 그 한동훈이 앉았으면 그리고 우리가 처절하게 반성합니다. 네, 형님이지만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국민의힘도 그쪽을 선택해가지고 우리 정말 이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네. 조기 대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실제로. 지금보다는 네. 그 한동훈이라고 가진 파워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동훈이 잘나서가 아니라 대안이 한동훈밖에 없었다는 분위기가 국민의힘 보수층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살렸으면 모르겠는데 다 죽었는데 네. 거기에 더해서 결정적으로 이번 계엄 사태,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체득하는 게 하나 있죠. 다 돼도 검사 출신은 안 되겠다. 네. 이게 그런 두 개가 시각적인 부분에 있고. 두 개가 네. 겹쳐 있단 말이에요. 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그 계엄 이후의 상황들 속에서 한동훈이 모냥 빠지는 순간이 너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양쪽에다, 다 예. 잊혀지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 다 기억이 난단 말이죠. 한덕수 옆에 세워놓고선 대통령 만나고 와서 정권을 다 이제 제가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거고 대통령께서는 뒤로 물러나시기로 했습니다. 그 장면 제가 한동훈이면 집에 있는 이불 다 찢어버릴 것 같거든요. 이불킥으로 너무 창피해서.